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소유주가 치매 환자다. 그럴 때 이걸 확인 안 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시세보다 싸게 나온 매물을 찾았어요. 시세가 15억 5천 정도 하는데 이거는 15억에 나와 있네요. 당장 전화 걸어야죠. 다행히 제가 제일 먼저 전화를 걸었는지 바로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심지어 중도금과 잔금, 입주 날짜 전부 다 제 날짜에 맞춰준답니다. 혹시 몰라서 미리 등기부도 확인해 봤어요. 아파트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쭉 소유권 변경도 없이 첫 주인으로 살고 계시고 을구에도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깨끗한 등기부도 처음 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개꿀딱인 매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제가 전화 조금만 늦었어도 다른 사람이 채갔겠죠? 진짜 운이 좋았어요. 그죠? 그래도 일단 계약서 쓰기 전에 집 상태 정도는 한번 봐야 되겠죠?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 보러 갔어요. 매도인이 지금 가족들이 다 있어서 좀 불편해한다는 뉘앙스가 있다고는 했다는데 아무튼 볼 건 봐야죠. 들어가서 방 한번 쭉 둘러보니까 방 크기도 적당하고 좋네요. 작은 방에서는 집주인 아들, 딸이 공부하고 있고요. 거실도 널찍하니 햇빛도 잘 들어오고 근데 할머니가 앉아 계신데 좀 편찮으신 것 같네요. 치매가 좀 심하신 것 같은데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돌아다니는데 쳐다보지도 않으시네요. 아무튼 집은 다 봤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다시 부동산 사무실로 돌아가서 매도인을 만났는데 아저씨가 나오셨네요. 잠깐만. 아까 뽑았던 등기부를 다시 봅니다. 소유주 이름이 아무리 봐도 할머니 이름인데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남편분이시라고 하시네요. 신분증 확인해보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확인을 해보니 남편 맞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셔서 남편분이 대신 나오셨대요. 인간 빡 찍힌 위임장도 가져오셨습니다. 법적 대리인이 맞는 거잖아요, 이러면. 근데 아까 봤을 때 할머니 치매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셨는데 과연 이 위임장을 직접 확인하고 도장 찍으신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죠. 제가 좀 주춤주춤하니까 매도자가 이런 걸 또 꺼내요. 아까 공부하고 있던 아들, 딸한테도 이번에 엄마 대신 아빠가 집 파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했고 이해했다라는 동의서를 받아서 그거를 또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서 왔대요. 치매 환자 물건을 딴 사람이 마음대로 파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받아보신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준비하신 거 보니까. 그럼 이제 더 걱정할 거 없죠? 소유주랑 직접 계약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치매 환자이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가족들이 위임장에 공증까지 받아오셨는데 뭐가 더 걱정할 게 있어요? 좋아, 도장 찍읍시다. 자, 그렇게 중도금, 잔금 다 치르고 입주합니다. 역시 내 집이 최고야.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이 집에서 새로운 라이프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집값도 막 오르고 5년 동안 5억이 올랐어요. 역시 내 눈은 정확했다니까. 이 집 오를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5년이 평화롭게 지나고 갑자기 웬 등기우편이 날라왔어요? 아니 이게 뭐지? 법원? 아니 웬 법원? 내가 법원에서 뭘 받을 일이 있나? 정말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뜯어봅니다. 뜯어보니까 아니 이게 뭐지? 부동산 거래 무효 소송이랍니다. 웬 젊은 남녀가 소송을 했다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5년 전에 임장 갔을 때 작은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그 아들, 딸이에요. 그 집 매도자의 아들, 딸들이 5년이 지나서 5년 전에 다 끝난 매매 거래를 무효라고 소송을 낸 거다 이거예요. 그때 소유주인 할머니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1등급인가 2등급인가 얼핏 들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치매라서 그때 했던 계약 자체가 무효다라는 주장이죠. 근데 그때 분명히 내가 남편이 가져온 위임장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위임장도 치매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작성한 게 아니라고 효력이 없답니다. 아니 그럼 그 자녀들, 아들, 딸들도 그때 분명히 집 파는 거 이해했다고 동의서 작성하고 공증도 받았잖아요. 무효소송 걸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이것도 아들, 딸이 그때 상황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매물의 가격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작성한 거라고 법적 효력이 없대요. 법원에서는 위임장이든 공증이든 암만 가져와 봤자 이 서류가 없으면 매매 거래가 무효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대체 이 서류가 뭘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서류의 정체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소송은 패소했고 결국 아파트를 내가 이미 5년이나 살고 있는 내 스위트홈을 그 가족에게 다시 돌려줘야 할 수밖에 없어요. 집값이 5억이나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그냥 무슨 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뭐 5억이 올랐던 게 사라져 버려서 아쉽다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파트는 기존 소유주인 치매 환자분에게 돌려줬지만 내가 아파트 살 때 준 그 15억은 아파트를 받은 그 가족이 아니라 그때 나랑 계약했었던 당사자, 그러니까 그 집 남편한테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이미 이혼하고 돈 들고 튀었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연락도 안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돌려줬는데 돈은 돈대로 못 돌려받게 된 거죠. 집도 잃고 15억도 잃고 다 떼어먹힌 거예요. 사람이 망하는 건 진짜 한순간입니다. 부동산처럼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는 잠깐 방심하면 바로 깡통 차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서류를 확인했어야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성년 후견인 등기 증명서. 치매 환자인 소유주 대신 계약서 쓰러 온 사람이 이걸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계약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성년 후견인 제도가 뭐냐? 이게 13년도까지만 해도 금치산자 제도라는 이름이었었는데 치매 환자를 너무 비하하는 듯한 단어다라고 해서 이름이 성년후견인 제도로 바뀐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시려면 금치산자만한 단어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산을 다루는 것이 금지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중증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자산이라고 해도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나쁜 맘 먹은 사람이 등쳐먹으려고 접근하는 걸 막아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인 선임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엄중하게 판단해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 그리고 후견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한 후에 결정해 주는 겁니다. 중증 치매 환자가 소유주인 경우에는 꼭 이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최소한의 법 공부는 꼭 필요합니다. 법이라는 건 땅에 떨어져 있는 방패 같은 거거든요. 방패가 직접 날아와서 지켜주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들고 자신을 지키셔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같이 한 가족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큰 금액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를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자주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